나른하고 졸리고 옆에서 흔들어 깨워야지 일어날 정도로 많이 졸려하시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식곤증이 질병을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다. 당뇨병이 바로 이 식곤증의 증상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의사연, 사실 식곤증은 질병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밥 먹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심장이나 뇌같이 중요한 장기로 더 먼저 가고 더 많은 양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의 대부분이 위장관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가야 되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집중을 하기도 어렵고요. 나른하고 졸리고 하는 식곤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식사량을 먹었을 때보다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폭식을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식곤증 증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원래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는 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들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인슐린이 나왔는데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넣어주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되면서 당독소 같은 걸 만들면서 혈관이나 장기를 공격하게 되고요. 얘네들도 전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어도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죠. 그러다가 결국은 소변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지어지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의 당뇨 환자들의 증가세를 보게 되면 20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50%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30대도 30%가 넘는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업무를 한다거나 하면서 운동이나 활동량은 훨씬 적은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단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야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요. 당뇨병 증상 중에 한 형태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증상이 있어요. 원래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다시 정상 수치로 낮춰주죠. 그러면서 혈당을 어떤 특정 범위 이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게 내 몸의 정상적인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인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의 분비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혈당이 흔들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음식을 먹었어요. 혈당이 높아지죠. 그러면 원래 인슐린이 적당량 나와서 이걸 낮춰줘야 되는데 얘가 조절을 못해서 지나치게 혈당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혈당의 폭이, 낙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낙차가 커진 다음에는 나는 음식을 좀 전에 먹었는데 혈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또 먹게 돼요. 그러면 다시 혈당을 치솟죠. 그러면 또 인슐린이 너무 과다 분비가 돼요. 다시 떨어지죠. 왜 우리가 배구에서도 확 내리치는 걸 스파이크라고 하듯이 혈당도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확 떨어졌다 증가하는 이런 증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뇨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나 피검사를 할 때 공복 혈당을 주로 검사하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들 중에 공복 혈당이 정상이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식후 혈당만 조절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들이 추후 당뇨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로 잡아내긴 힘들면서 결과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된 증상이 식곤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식곤증이 단순히 그냥 좀 졸리다, 약간 나른하네 이 정도라고 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약간 몸을 못 가누세요. 왜냐면 뇌에서 정말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력도 확 떨어지게 되고 옆에서 흔들어 깨워야지 일어날 정도로 많이 졸려하시고, 평소 식곤증보다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든지 식곤증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식곤증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당뇨의 흔한 증상은 보통 3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다뇨, 그리고 다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물을 계속 드시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변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 몸속에선 체액이 부족하니까 계속 먹을 걸 찾게 되고, 또 하나는 특별하게 먹는 걸 줄이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배가 고프고 또 체중이 빠지는 경우에도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보통 뚱뚱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살이 이유 없이 빠진다고 하면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서 고혈당 상태다라고 보시고 위험 신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미 당뇨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당뇨약이나 심할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내가 아직은 당뇨로 진단받기 전당뇨 상태이다. 이때는 아직 정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습관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하시고 운동량도 늘려서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식습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당지수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지수가 너무 높아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더 많이 자극해내야 되는 그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같이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그러면 인슐린도 크게 자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부담을 덜 주게 되겠죠. 이런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로 좀 바꿔서 드시는 게 더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식이섬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흡수를 더디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도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샐러드나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식습관의 그런 순서 같은 것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도 내 혈당이 200 이내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고 200 이상으로 너무 높아져 있다거나 내지는 그거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거든요. 집안에 가족 중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자가로 혈당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환자분 말고 가족분들도 좀 평소에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당뇨의 위험성이 좀 높거든요. 가족들 모두가. 만약에 당뇨로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혈당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검사하는 기계가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하나쯤 구비해서 아침 그리고 식사 후 이런 혈당들을 좀 자주자주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유산소 운동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밥 먹고 식후에 좀 걷는다거나 약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게 되면 혈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태워내게 되니까요. 혈당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유산소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태워내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을 태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근육을 좀 빵빵하게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알아서 혈당 조절을 좀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당뇨에 대한 걱정이 있다거나 당뇨 진단을 받았다 내지는 혈당이 높다라고 들었으면 반드시 하체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길 수 있는 식곤증과 당뇨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